네, 그 방금 전에 제주도 상황 좀 짚어봤는데요. 이번엔 좀 전반적으로 이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이분 연결해서 자세히 도움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걱정이 많이 되십니까? 이 황금 연휴에 이제 이동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 국민들께서 잘해주실 거라 믿고요. 네, 근데 일단 이제 뭐 관광지로 이미 떠나셨던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곳에서도 그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큰 폐 안 끼치도록 네, 일단 기본적인 생활 수칙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 또 예,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 방문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또 현재 관광지에 있는 그런 주민들의 건강도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네. 또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방역 그 지침만 좀 정확히 지킨다면 우리가 이제 선거를 치르면서 걱정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예, 그렇죠. 3천만 명이 예, 예. 이동을 했는데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곳으로 지금 집계가 나왔는데 그러면 예. 조금 자신감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선거 같은 경우는 짧은 시간의 접촉들이었고요. 네. 그리고 국민들께서 잘 지켜주셨지만 되게 통제된 상황에서의 상황인데 음, 이제 어디 여행을 가시거나 그러는 경우는 이렇게 통제되기 쉽지 않은 면모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면모들을 좀 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음흠. 이제 선거 때 보이셨던 절제함들을 잘 지켜주시면 좋지 네. 않을까. 또 예. 또 잘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실. 그러게요. 근데 조금 예. 전에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하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별 입도 절차를 시행을 하고 있고 이제 가장 눈길을 끄는 게 이 발열 체크를 하는데 기준 그 체온을 37.5도가 아니라 37.3도로 그 강화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발열 기준 자체 낮춘 거는 이제 나름 노력하시는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네. 사실 아주 경증의 초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열도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어, 그리고 그냥 호흡기 증상만 시작된 분들도 있고 본인이 음, 자각하기 힘든 그냥 몸이 좀 안 좋네 이 정도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라도 노력하시는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예. 다만 환자분들의 다른 증상들 특히 호흡기 증상이라든지 뭐 이런 음, 증상들도 꼭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네. 오히려 자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상태가 몸이 안 좋다고 느낀다면 예. 바로 이제 방역당국 특히 1339 연락해서 예. 어디서든 간에 지금 본인이 있는 어디서든 간에 가장 가까운 301주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5월 5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이후에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냐 많은 분들은 좀 그렇게 알고 있던데 이게 좀 너무 섣부른 예측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결정이 될 것 같고 아마 네. 생활방역위원회 때도 제 분위기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많은 예. 위원들이 예. 사실 우려를 좀 하고 있었고요. 그래요? 다만 음. 다만 이제 우려의 측면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명칭은 이제 생활방역보다는 생활속 거리두기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꿔서 쓰기로 했고요. 아, 왜냐하면 생활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아, 생활 속 거리두기. 예, 예, 예. 왜냐면 이제 생활방역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안 지키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자꾸 가지게 되니까 아하, 아하, 예. 생활 속에서도 거리두기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음. 의미로 이제 명칭을 좀 바꿔서 사용하기로 했고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이게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려면 이제 여러 이제 직역들이 있잖아요. 뭐 소상공인 분들이나 뭐 그렇죠. 그렇죠. 노동자분들이나 그렇죠. 또 이제 경영자분들 이런 분들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준비가 된 영역부터 점진적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음.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게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그 차례로 그러니까 전환을 하는 거지 한꺼번에 다 풀어버리는 이런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부라면? 왜냐하면 이제 준비가 안 된 영역한테 그냥 생활 속 거리두기 넘어가라 그러면 네. 이거는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라는 얘기밖에 사실 안 되는 상황이 되는 영역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바로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냐면 아, 이제는 이제 그 일상으로 돌아가도 되고 그래서 마스크 안 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음. 개인의 위생 수칙은 절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불가피하게 가게 되면 마스크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예. 손위생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사람이 많은 공간은 환기 잘 지키면서 예. 적어도 2m 간격 이상으로 뛰어서 이제 음. 일을 할 수 있는 거라든지 학교 같으면 학교에서 수업도 그렇게 들어야 된다든지 이런 예. 원칙을 잘 지켜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좀 소소한 문제 같기도 하지만 지금 벌써 이제 초여름 날씨가 왔는데 날이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마스크 끼기는 힘들어지잖아요, 사실.
그죠.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가 돼서 그래서 네.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부분도 자꾸 이제 국민들이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KF94에 적응이 되셔서 자꾸 이제 두툼한 마스크를 자꾸 쓰시는데 예. 근데 이제 KF80 정도라든지 아니면 수술용이나 치과용 마스크 정도를 써도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마스크도 네. 조금 가볍게 쓰시도록 좀 권장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여름이 되니까 오히려 장점은 이제 환기를 잘 시킬 수 있는 상황들이 되니까 지금은 또 뭐 아주 덥지는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창문을 활짝 열어놔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환기라도 잘 시키면 조금 아. 이제 전파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희석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환기를 오히려 좀 잘 시키면서 네. 있으시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드리고 있습니다. 실내 에어컨 틀면 감염이 더 잘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아요, 교수님? 이제 바이러스가 배출된 상황에서 이제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 자체가 이렇게 공기 순환을 시키니까 네. 이게 약간 더 확산이 빨리 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에어컨인데 그렇다고 에어컨 켜고 창문 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에어컨을 만약에 50분 정도 켰으면 10분 정도 에어컨 끄고 환기를 잘 시키고 이런 부분도 철저히 좀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을 하면 이제 가장 이제 큰 관심사는 등교 계약 아니겠습니까? 이건 큰 문제 없다고 네.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등교 계약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좀 우려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학년이 다 나와서 학교에서 수업한다. 이거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사실 꿈꿀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아이들의 학습권 문제, 특히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입시를 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특정 학년 정도만 이제 만약에 등교 계약을 하게 되면 뭐 반을 분반을 한다든지 이래서 좀 넓게 학교를 쓸 수 있잖아요. 공간도 넓게. 그렇죠.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학교 안에서 밀집도도 좀 완화시켜 놓고 또 학교도 환기 잘 시키고 네. 또 선생님들이 고생은 하시겠지만 어떤 그런 식의 수업 방법이 아니고서는 이런 밀집도를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데가 학교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급한 학년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하고 특히 고3 그다음에 뭐 유치원이라든지 한 1, 2학년들처럼 온라인 수업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영역들을 네.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절충점이라 볼 수 있고요. 예.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학생들 사이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방법들을 고안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등교 계약을 하더라도 그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정리하면.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예. 반가운 뉴스가 지금 국내 확진자가 제로로 나왔습니다. 외국에서 온 경우 있지만 국내 확진자가 제로라고 나왔는데 이건 일시적인 어떤 숫자일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그래도 조금은 안심을 해도 되는 겁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 숫자가 확진되지 않았다는 거 자체는 상당히 이제 뭐 좋은 결과기는 합니다. 네. 다만 이 상황이 되게 2주 전의 상황을 반영하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2주 전에 열심히 하셨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숫자에 너무 우리가 환호하면서 지금 상황이면 뭐 다 끝나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느슨해지면 네. 2주 후에는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고민이 필요한 숫자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결국 좋겠습니다. 이제 2주 후가 중요한 게 이 황금 연휴에 이제 수많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2주에 어떻게 또 이제 숫자로 나오는가 이걸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국발 뉴스 하나만 좀 점검을 해볼게요. 미국 FDA가 이 람데시비르 이 긴급 사용을 승인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임상 연구 2개 중에 1개는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5일요법하고 10일요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5일요법도 괜찮다는 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약물을 사용한 그룹과 사용하지 않은 그룹에 대한 결과는 이제 공식 발표는 안 됐지만 앤서니 파우치 박사님 그 NIAID 네.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 그게 한 30% 이상 효과는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2개가 어느 정도 약간 오픈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면 치료 효과가 있는 건 확인이 된 거긴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뭐 이거 뭐 특효약 이 정도 수준의 결과는 아니긴 하거든요. 그래도 어떻든 그 정도 효과면 중증 환자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고 특히 약을 조기에 쓰게 되면 중증으로 진행하는 걸 어느 정도 막는 게 아닌가 정도 수준의 이제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된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제 고무적인 결과는 할 수 있다. 다만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 쓰면 뭐 다 살아 이 정도 연구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방에 확 이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 중증으로 갈 사람들을 이제 완화시켜서 예. 회복시켜주는 효과. 근데 그 정도 상당히 중요하긴 한 거긴 하거든요. 네.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어떻든 기대를 품게 한 거기 때문에요. 일단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너무 크게 기대하시면 안 된다. 이 정도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아시아권 임상을 하고 있어서 일부 환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신속 승인했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승인 절차는 밟아야 되긴 합니다. 근데 미국이 승인을 했다면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성분이라든지 이건 그거를 제조하는 과정이 상당히 조금 좀 어려운 약이라서 대규모로 갑자기 약을 늘릴 수 있는 약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네.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죠. 승인이 예, 나더라도. 미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점진적으로 이제 수입이 될 텐데 지금 미국 상황 자체가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까지 혜택을 받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보도를 보면 뭐 그 백신 개발이 상당 부분 진척이 됐다. 올해 안에 뭐가 될 거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믿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지금 그 현혹되면 안 되는 보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여러 연구소든 뭐 여러 국가에서 정말 그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정도로 열심히 노력한 적도 별로 없었고 어떤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아. 그리고 또 그만큼이나 정말 이제 모든 국가가 되게 신속하게 모든 행정 절차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네. 예전보다는 좀 빨리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예. 다만 코로나 백신 자체가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백신 중에 하나고 또 백신의 특성이 아주 효과적인 백신이어도 되지만 아주 안전한 백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과정을 통해서 검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검증 기간을 너무 이제 빨리 만들다고 너무 단축했다가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빠르게 또 하면서도 안전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 보완책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속도를 봐서는 정말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어허. 좀 정말 써볼 만한 백신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정도 기대는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말 효과적이냐 안전하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이라 예. 조금 이제 긍정적인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하나 궁금한 게 이게 지금 그 국가 간 내지 업체 간 경쟁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보 공유하면서 국제적 협조 체계도 가동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양쪽이 다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회사들에서 진행하는 거는 일종의 회사들도 자기들의 이익을 노려야 되니까 그러겠죠. 정권이나 이런 걸 하면서 가는 영역에 개발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뭐 감염병 혁신 그룹이라 그래서 예. 빌 게이츠 하고 여러 국가가 펀딩하는 세피라는 조직이 있는데 네. 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적인 사용들을 목표로 해서 한 6개 기관, 한 10개 기관 연구소에 거의 뭐 몇천억을 좀 투자하면서 진행되는데 여기는 아마 공적인 형태로 개발돼서 특허나 이런 것도 공유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또 영국이 상당히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영국 자체도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면서 이거는 공적 사용들을 원칙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정해놓고 하고 있어서 아주 예전처럼 아주 특정 회사가 아주 독점권을 갖는 이런 구조는 일단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생각을 하고 어때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기업체에서 개발하는 부분들을 질병관리본부랑 과기부가 후원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는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떻든 정부에서 투자를 해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에서는 공공성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백신의 플랫폼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보다 몇 년 정도 뒤져 있기는 한데, 근데 워낙에 혁신적인 그런 회사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이제 백신 개발에 참여를 시작을 했고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외국보다 한 6개월 정도 늦을 가능성이 높지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얼마 전에 나온 거 보니까 집단 면역 조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일단 집단 면역 조사의 중요성은 뭐냐면 지금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렸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우린 집단 내에서 집단 면역도가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모니터가 돼야 방역의 여러 가지 수단들을 동원하는 방법이 바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전 국민의 피를 뽑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 국민의 대표되는 그룹들에 대해서 지금 혈액 검사가 되고 있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국민 영양 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매년 이제 특정 대상의 피를 뽑고 있거든요. 그 그룹에 대해서 면역도 검사를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면역이 형성됐는지 이거를 파악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